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흉격이에요. 자평진전 권 5권에서 지금 칠살격, 상관격, 그 다음에 양인격 세 번째 되죠. 그 다음에 로꼬격, 다음에 잡격이 나와요. 근데 양인격과 로꼬격은 같이 취급을 해도 되는데, 용신을 선용하는 게 먼저 쓰는 게 칠살부터 쓰라라고 했어요. 그 칠살을 써야 되는 이유를 여기 정의로다가 심요점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정의라고 해서요. 양인자는 뭐냐면 겁탈을 한다. 나의 정제지신. 예, 내가 곱게 쓰는 재성, 정제, 그것도 편제가 아니고요. 그걸 겁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제의 칠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나의 칠살은 곧, 나를 몹시 공격하는 칠살이 있듯이, 정제에도 양인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겁제예요. 나의 겁제가 정제를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의 칠살이라고 하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러면서 녹전일이라고 했는데요. 녹이라는 게, 요 앞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어가 록 앞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록 뒤에 있는 거예요. 양이는요. 원래 간목일주가요. 간목일주가 그 다음에 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인이지 이건 록이에요. 비겁이죠. 이게 아주 몹쓸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제는 뭐죠? 간목의 정제는 기토잖아요. 기토죠. 이 기토가 이 묘목이 아주 몹살게, 구는 거예요. 인목은 그래도 관계 없는데, 기토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묘목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양에서만 쓴다. 유지. 오양이란 뭐예요? 갑병, 무경림. 그런데, 무토만큼은 또 뭐다? 양이니? 여기에 5월에 태어난 무토만이 되죠. 이게 미토나 축토를 양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미토만큼은 오화가 정화가 들어있군요. 정화는 곧 오화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미토에는 은근히 양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5월에 태어난 무토를 양인격으로 치죠.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되는 이유는 불알, 겁자라고 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겁탈하는 게 심해서 그래요. 겁탈하는 게 심해서 칼날인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날인이거든요. 양인은 마땅히 제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관과 살이 모두 마땅하지만 재인이 서로 따르는 것도 더욱더 귀현, 오에 귀가 드러난다 하는데, 관을 쓸 때 재인이 좋고요. 재성과 인성이 좋고요. 살은 좀 꺼려요. 물론 정관에서는, 맞습니다. 관에서는 재인이 따르는 게 아름답지만, 칠살은 그걸 득지하면, 무릇 곧 심하다. 너무 좀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칠살은요. 어찌 알겠는가? 타격에서는 살은 능히 상신, 일주를 공격하는데, 고로 희제복, 그 칠살을 제복하는 게 좋아서 꺼린다. 재성과 인성을 꺼려요. 맞습니다. 이 칠살을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인에서 그것을 쓰는 경우에는, 즉, 재인을 하기 때문에 불파상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주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로 반대로 희재인, 재성과 인성을 반기는 것은 그 제복을 꺼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상에 의해 살을 제복하는 것을 꺼린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를 좀 다뤄놨죠. 양인격의 성격의 조건은 우선 십천간족의 양간이 제 계절에 왕지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아 이 왕한 기운을 극하는
칠살을 제1 용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칠살이 없는 경우엔 재성과 식상도 용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강하니까요, 일주가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1번 양인에서 관을 쓴다 라고 하면 조금은 섭섭하지만 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인이 투인, 양인이 투출한 것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양인에서 살이 투출했을 때, 양인격에서 살이 투출했는데 인성이 양인에서 양인이 투출한 경우에요. 그러면 아무런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은 능히 제인, 양인을 제하는데 투이 불에 투출해도 아무런 해가 없지만 양인은 능히 합살을 해버려요. 살을 양인 합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무슨 공이 있겠는가? 만약 병생 5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해서 제인을 하는데 또 정화가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정과 임이 합해버리는 거예요. 정임합을 해요. 그래서 쉽게 보기 쉽게 하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세요.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죠. 이 양인을 쓰려고 하는데 정화가 여기 투출해서 이렇게 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합관을 해버렸어요. 살이 이 5월에 태어난 투출한 정화가 이렇게 임수와 편관과 합을 해버린 뜻이에요. 즉 칠살이 탐합만극을 한 거예요. 오늘 일내관 사주를 하나 배드릴 텐데요. 그 사주는 누가 제출했냐 면 설화고가 제출한 사주예요. 그래서 어찌 인성으로서 양인으로서 제할 수 있는가, 그런 무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평주자 설화고가요 여기다 평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논 양인격이에요. 양인인데 이게 원주거든요. 설하고 주인데요. 여기다가 녹전일이라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건 제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이 지나갔군요. 여기 있군요. 원령 양인은 해서 이게 지금 평주를 여기다 달아놨네요. 요거는 뭐 제가 옮기질 않았군요. 자, 그래서 설화고가 원령의 양인이라는 건 비계 모두가 관살로 쓸 수만은 없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일주가 왕한 것이 유기도, 그 도를 넘어선 자는 관살을 써서 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부성기예요. 그 이유가 진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이제 일주를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인데요. 식신이 강해서, 식신과 재성이 강해서 원령 양인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말해서 양인은 필대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데, 이차인데 이로써 말하는 것이다. 원령 양인에서는 모두 다 신앙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신앙하지 않죠. 어제 제가 적천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양인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인가요? 요거 있어요. 한번 배드릴게요. 어제 적천수 하면서 제가 요걸 거예요. 요거예요. 양인격의 254번이요. 어제 적천수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이게 강할 것 같은데요. 천만에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경인에 인목이 있고요. 을묘가 있고요. 이모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물론 프로그램엔 이게 금이 강하다고 했지만 저는 임철조 선생님의 설명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인호 화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인호 화국을 읽지를 못했어요. 자, 축은 병령이에요. 그렇죠? 사령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재관도 병왕이에요. 이거 재성이고요. 관성이 여기 있죠. 식신 토수예요. 식신은 어디 있을까요? 금생수 여기 있네요. 그래서
대상관지 넓게 보면은 부기지명인데 그러나예요. 제자가 차례 제자가 아니고요. 재성이 태중하다. 예, 을묘인 해서요. 그러면서 관성공국을 하죠. 이렇게 예, 합을 해요. 인정을 해요. 일주가 반대로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재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신약한 거예요. 전례 겁인부신 겁제나 양인으로서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원령이 용신이 돼버렸어요. 피묘충 오국이라고 했어요. 묘가 묘유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싸우면 유금이 이겨요. 원령이니까요. 그러나 요거 인호 하국을 이루어서 이 유금을 극을 하게 되면 이제 유금의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임수는 불능극화, 임수는 그 화를 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설일어 일주를 오히려 설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기 일주의 기운을 설하니 즉 재성부진이 재성이 진짜가 안 된다. 여기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총 갑신운의 노광에서 요때 신금이 왕에서 반짝 조년 입반을 했지만 그 후에는 운이 남방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빈빛불감이라 가난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적천수에서도 이 양인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평진전에서 평주를 한 설하고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게 식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화를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원령양이지만 설기태심이에요. 예, 그리고요 반념 신약 오히려 꺼내는 건 신약한 것이다. 모름지기 조기인 그 양인을 도와줘야만 된다. 자수환성은 불투했다. 투출 안에서 무토제 소제 무토가 이걸 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능위요 용신을 쓸 수도 없고요. 반대로 인성을 써서 거식 조인해야 된다. 인성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5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면요. 5월 지나면 뭐가 될까요? 수금으로 흐르니 이 사람은 사주가 썩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즉 그 예다. 살인병투하면 합살무공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해서 요거는 내시 내관의 내관명이에요. 일내관명조예요. 갑신, 을묘, 갑인, 경호 해서 이 금을 쓸 거겠지만 을경 합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에 태어났을 간목이니까 경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신금이 있고요. 그러나 신금과 경금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역시 경금을 못 써요. 그리고 뭐냐? 목체 금토 용조에 토금 용조에서 토는 없고요. 금을 못 쓰기 때문에 목체 수목화를 쓰는 사주예요. 그러면 묘월에 태어났어요. 양년생이잖아요. 묘, 진, 사오미까지 운이 좋고요. 그 다음은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내관사주라고 하는데 제가 일내관 사주를 한번 배드릴게요.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초년에만 좋고요. 초년에 좋으니까 내시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아니네요. 그 후에는 썩 운이 크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내관이에요. 그래서 역시 양인격에서는요, 좋은 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내관. 네,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그저 여기까지예요. 예, 그리고 경신신유대운 임술계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20대 운을요, 양대운을요, 지금 넘기가 어렵죠. 아직 나이는 19이라고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도요. 근데 경신신유대운 되는 이 사주는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예, 자, 평진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1. 그러나 동시에 관사를 제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때는 경 역시 유고정 높고 낮은 게 있는데 마치 관살이 투출하면서 근이 뿌리가 있으면
귀하게 되고요. 관살이 지장간에 있으면서 불로 투출을 안 하면요. 혹 투출했다 치더라도 근심, 뿌리가 약하면 그 귀함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의청 선생이요. 자, 이게 승상명이죠. 자, 봅시다. 이 사주가요. 임수가 태어나 자월이에요. 그리고 유금이 자수를 도와줘서 수체, 토화용조에서 이 토는 쓸 수 없습니다. 목화로 흘러요. 이 사주 승상명으로서 좋죠. 왜 좋으냐? 좋지 않죠. 썩. 자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죠. 그러니까 해자, 해문서부터 해서 금운을 시작해서 40대 운은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물론 천간으로 이 병화를 끊어놓은 병화만 꺼지지 않으면 되는데 기토가 있어서 수가 들어오면 막아주니까 괜찮을까 모르지만 썩 좋은 운은 아닐 거라는 거죠. 금운을 거쳐야만이 화목운으로 온다는 거죠. 관이 투출해서 유력하다라고 했으니 이 관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화가 있어야만이 이 기토를 쓰는데 이 병화가 있어서 사실은 재생관을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로그램에서는 이 기토는 못 쓰고 목화로 쓰라라고 했습니다. 재성이 왕해서 그걸 도와주니 승상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초운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직업이 네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승상명이에요. 승상지 격이 아니라요. 자, 이 운을 거쳐야 돼. 지금 운이 좋겠군요. 그러나 이 사주가요, 물론 기토나 경신 이런 운은 어떨지 모르지만 임계수 운이 들어오면 저 병화를 하나 극한다는 뜻이죠. 물론 하나를 극하지만 기토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지지로 이 신유운을 들어와도 수로는 좋을 것이고요. 인호술 화국을 해서요. 신유운은 5인 화국을 이루어서 꼭 그렇게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킨다. 좀 일으킬 수도 있죠. 저 자수를 자꾸만 도와주니까요. 승상이 됐다고 하지만 말년이 좋아서 그렇지 썩 좋은 사주는 이런 사주는 일반인 사주도 많습니다. 요즘은요. 이건 적천수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작품진전만 남기고요. 승상명은 그렇죠. 또 역시 승상명인데요. 야, 이거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고 올리고 신축, 갑오, 병신, 그럼 이것도 올라가면 내려가겠죠. 됐을까요? 제가 다시 올려놓고 써야 되겠네요. 신갑병인이네요. 임진요. 자, 이 사주는요, 화체예요. 확실합니다. 그 이유. 이렇게 해서 이 간목까지 있어서요, 화체입니다. 수금용조죠. 화체 수금용조예요. 이 수를 쓰네요. 좋죠. 그러나 이 사주도 역시 5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모군을 거쳐야 수운으로 가니까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도요. 투살 근심, 살이 투출해서 뿌리가 단단하다라는 것만큼 좋아요. 재성과 인성이 조지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인성은 여기 있고요. 재성은 여기 있죠. 꼭 도와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주는요. 역시 승상명이다라고 했듯이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승상명이 될까요? 역시 승상명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양인격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도 양인격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역승상이에요. 역시 승상사주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아까 사주보다는 좀 낫군요. 예. 승상사주보다는요. 지금 2살이니까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러나 임진신, 그래서 이 인묘운은 별로 썩 안 좋은데요. 들어와서는 오히려 신금이 있어서 그렇게 인묘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한 번은 겪고 있죠. 그러나 회자축운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선청화신 사주인데요. 이건 마치 선청화신 사주라고 해서 사라고가 추천한 사주예요. 선청화신을 명조죠. 이것도 역시 이게 바로 이제 화가 강해서 화가 강해서 바로 이 양인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 양인을 돕는 때가 지나고 나면 이 사주는 끝이다라고 하죠. 화채수금 용조니까요. 여기까지 좋은 사주예요. 인호 화국을 해서 집안이 망해서 끝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관인 균장이 불로, 지장간에만, 이렇게 지지에만 있죠. 이 장자는 숨을 감출 장자라고 쓰지 마시고요. 감을 잡되 이 사주에서 이 장자는요, 지지에 있다, 투출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불로 노출되지 않았죠. 좋은 것은 을종경화라고 했어요. 그거 뭐 좋을 건 뭐 있어요? 일단 뭐 그러든 저러든 을은 경금에 합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6월에 태어나서요. 관성을 돕지 않은 게 좋아요. 관다 득임수 손지, 관이 많아서 임수를 얻어갖고 그걸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운에서 무자기축은 좋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화관 조신에서 관을 화해서 일출동이 자리가 아주 높이 올랐어요. 인신, 벼슬 신화가 됐죠. 인운에 회오화를 해서 재생관왕하니 갑파신망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격의 고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어, 청탁에 있으니 노출했을 때 뿌리가 깊으면 즉 격곡이 청하다. 소위 빌격이 되는 것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뿌리가 깊든 얕든 이 화를 극하는 이 수운까지 밖에 쓸 수 없는 사주죠. 그리고 경금을 쓰더라도 인대운 되면 이 사주는 신망하는 사주예요. 이 명제의 위승상들 명제와 같이 양인격에 형성됐지만 오히려 격을 형성하는 오행이 종조행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격을 제하는 오행인 관살이 더 강한 종조행이 되어 용신이 오히려 인비용신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봅시다. 손자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선청하신, 지금 아직 괜찮아요. 요대운까지 관계없어요.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갑파망 신망한 사주예요. 집안이 깨지고요. 자기 자신까지 죽은 사주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이 두 번째가 관살 재인할 때 대식상이 있으면 귀하다라고 했어요. 그건 어째서인가 라고 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또 연구를 해서 또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